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8월 들어 첫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산, 청도와 고령, 칠곡과 성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구미와 김천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경북은 29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지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은 10에서 50mm,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분야에서 대구의 변천사를 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걸기한 2.28 민주운동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년 뒤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 정권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곳 역시 대구였습니다. 자유당 시절부터 대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야당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대구의 민심이, 대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당론을 정했을 정도로 대구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야당의 정치 흐름의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 결과 경북에서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은 55.6%,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67년 6대 대선 때는 64%, 그리고 71년 제7대 대선에서는 75.6%로 대선이 거듭될 때마다 10%포인트 가깝게 득표율이 올랐습니다.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공화당이 지역 감정에 호소한 선거 전략을 밀어붙였고 결국 경북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힘입어 박정희 후보는 3선에 성공합니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표 차이는 채 100만 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71년 대선을 기점으로 야도 대구는 여당의 텃밭으로 이름표를 바꿔달았고 대구 경북에서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기란 낙타가 바늘 꿈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게 됐습니다. 1996년 총선에서 3.2년 녹색바람이 불었지만 어디까지나 무늬만 야당일 뿐이었습니다. 여당 후보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정치 지형 속에서 후보들은 유권자는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급급하고 이른바 서울 TK가 지역 감정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왜곡된 정치 구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형적인 정치 지형이 결국 지역 발전의 후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 출신 서울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지금 이 대표 원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입법 과정에도 드러나고 정치 과정에도 그들이 투영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제를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지역 발전이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0년 극과 극을 오갔던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이 앞으로는 어떻게 형성돼 나갈 것인지 무거운 정치적 숙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돗물 사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폭염이 지속된 지난달 수돗물 1일 최대 공급량이 24만 6천여 톤으로 평소 공급량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댐과 영천댐 등 5개 상수원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급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일본 내각부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망언과 망동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시대착오적인 영토 침탈 야욕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은 진정한 반성과 냉철한 역사인식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냉장 또는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각 구군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최근 대구시가 롯데마트에 대해 처분을 완화해 준 것을 표본으로 삼아 관할 구군청들이 적발된 유통업체와 적당히 타협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독성 해파리떼가 자주 출현해 피서객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포항, 근해 등 경북 동해안에서 모니터 요원 100명 가운데 25명이 강독성인 노무라입깃 해파리를 관찰해 출현율이 25%까지 높아졌고 약독성인 보름달물 해파리의 출현율은 7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냉수대 소멸과 함께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객과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식염수나 바닷물에 세척한 뒤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새 정부 들어 첫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해 학자금 대출 제한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첫 주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니까요. 휴가 즐기는 분들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저녁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최고 50mm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할 텐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어 산간 계곡의 피서객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에는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 안동의 낮 기온 32도, 의성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곳곳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주 중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